보통 메탈이 정품이 아닌 경우, 정품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3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도 나오거든요. 기존 메탈의 사이즈를 재봐야 돼요. 하단 메탈이 기존 게 2.53mm 두께를 갖고 있죠. 오일 공급 라인이라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단 메탈 베어링과 상단 메탈이 다르죠. 2.53mm. 그럼 새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3mm, 100분의 1, 0.01mm 차이. 이 두께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장착을 했을 때는 오일 갭이 많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원래 스탠다드로 했으면 딱 맞았을 건데 애프터마켓 부품이라 약간의 갭 차이가 있구나. 2.46mm, 2.45mm, 2.48mm, 2.48mm. 부품하고 최대 0.02m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다른 거를 계산했을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메탈은 파기 처분을 하고, 근데 실상 이 정도 메탈이면요 재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길이 잘 들었다 정도 거예요? 네, 원래 거에 그냥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메탈 베어링 자체가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바꾸고 그냥 썼어요. 정비사가 가장 예민한 구간이 엔진 블럭을 만드는 구간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몇백 킬로 못 가가지고 엔진이 들러붙거든요. 메탈 캡을 조립을 해야 되잖아? 네. 내 손이 무조건 깨끗해야 돼. 내 손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무조건 닦고 에어로 불어야 돼. 혹시 모르기 때문에 손이 깨끗한 경우 만져봐. 네. 내가 보지 못한 게 껴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끼냐면은, 안 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봐봐. 여기가 홈 자리가 있지? 여기다 대놓고 여기다 집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못 써. 상단 메탈 찍혀 있잖아. 가공 불량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중국산 같은데? 기존 거에 비해서 오일 라인의 깊이가 덜 파져 있어. 이 홈 자리가 높이가 턱이 너무 낮아. 아 존나 잘생겨. 요 깊이하고 요거의 깊이가 아예 다르잖아. 일단 저희 김남수 점장이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려고 메탈 베어링을 중국산으로 시켰나 봐요. 바로 이 홀의 깊이가 너무 낮죠. 기존 거는 훨씬 더 유량이 확보되게끔 오일 라인의 깊이가 높죠. 보시면은 너무 얕아.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정품은 계곡인데 지금 이거는 시내가 시냇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체 부품, 하다못해 소모품 플러그, 오일 필터, 저렴한 부품이 나오는데 왜 안 되느냐? 생긴 것만 비슷하고 저런 가공 처리나 이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품 내지는 정품 OEM을 쓰시는 게 좋겠다. 아이 김남수 씨, 차를 만들려면 물건값을 똑바로 쓰셔야 될 거 아니야. 폭이 안 맞아? 걸려요. 폭이 안 맞네. 안 들어가지? 네. 이 중국산 메탈 이거. 오일로 먼지를 씻는다. 네. 메인 메탈을 장착하십시오. 안에 오일이 차면 쭉 올라오니까 전동 라쳇으로 조여줘. 자, 돌아가지? 네. 첫 번째 메탈에 일단 가접합만 해놓은 거니까. 네. 왜 한 방에 다 안 집어넣고 하냐면 몇 번의 메탈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조여도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쭉쭉 싸. 여기도 반대편으로. 오케이, 됐어. 스톱. 이거 뭐야?
끼기 직전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뭔진지 모르잖아. 전보다 이제 메탈이 새 거니까 네. 길이 나야지. 이렇게도 안 돌다 문제가 있는 게, 매뉴얼에는 크랭크가 최대 5N까지 부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 5N으로 딸깍거리면은 정상. 어? 아니지, 딸깍거리면은 메탈이 부하를 많은 거지. 최대 5Nm인데 돌리려고 했더니 5N으로 딸깍거리면 어떻게 돼? 부하가 큰 거지. 그러면 메탈 간극을 다시 점검하십시오라고 써 있다고. 네. 예를 들어 딱 하는데 부모님한테 신장 잘 나오네. 간극이 줄었어. 없잖아. 지난번에 떡떡떡떡 그랬는데, 그치? 중국산 메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메탈 베어링하고 피스톤 링 세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남수 씨가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7 시리즈 오너가 될 준비가, 아니 자격이 없어. 대메탈이 중간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걸로도 꽂아봤는데 안 돼서 원래 있던 걸로 장착을 했어요. 형상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너무 어거지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피스톤도 이거 중국산이에요. 이 오일링이 또 기장이 안 맞아갖고 새로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팅 노드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작업했던 N63 엔진들 있잖아요. S63 엔진도 있고, 어떤 거는 템퍼 풀리 방향을 보고, 어떤 거는 변속기 방향을 보고, 어떤 거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뜯었던 거 오일 펌프 쪽 방향을 표시하고 있고요. 용진이가 작업했던 건데 얘는 서로 다른 방향을 표시하고 있어. 그래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봤죠. 마크가 있는 모든 커넥팅 노드 베어링 캡이 체인 드라이브로 향하는 주행 방향으로 향하는지 확인한다. 주의사항이 써져 있잖아요. 마크 방향이 우측이죠. 형상은 이 방향이 맞죠. 그리고 방향성은 앞방향이죠. 네. 우측 방향이잖아. 그럼 댐퍼 풀리로 가는 방향이라고. 이 화살표 표시는 무조건 엔진의 전면 방향을 표시하거든요. 커넥팅 노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스톤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흡입 밸브가 배기 밸브보다 더 크거든요. 여기가 흡입, 그 다음에 배기거든요. 남수 씨한테 그랬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고. 제가 보기엔 커넥팅 노드가 방향성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로 또 꽂아도 문제가 없고 절로도 꽂아도 문제가 없었겠죠. 네, 저는 이제 매뉴얼대로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장착을 해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메탈 베어링을 이제 사제품으로 썼는데, 정품 상단 메탈에는 특수한 코팅이 있죠. 폭발하는 힘 때문에 상단 메탈의 부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코팅을 해놨는데 새로운 소메탈 베어링은 없어요. 대메탈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박히지도 않고, 중앙 베어링은 기존 거 상태가 좋아서 다시 쓰긴 했습니다. 원래 원칙상 JT0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엔진의 주요 부품들 있잖아요. 정품 내지 정품 OEM군으로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작사가 만든 규격이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수치일 것 같지만 실제로 약간의 오차로 인해서 장착이 안 되거나 오일 갭이 잘못된 경우에는 엔진 파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산 점장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시켜가지고 주긴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합니다. 항상 싼 건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파크 팔면 메탈 베어링하고 피스톤 값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왜냐면 피스톤이 개당 40만 원만 잡아도 48, 30, 320만 원이에요. 거기에 링 세트가 별도예요. 메탈 베어링도 별도야. 그럼 메탈하고 링 세트하고 해봐야 뭐 한 500만 원 돈 하겠죠. 아직 7 시리즈 오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잘못됐어. 제일 심각하게 먹었던 8번 피스톤이에요. 스커트부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지질학적인 그런 뭐 단층이라고 하나? 네, 단층이 많이 져 있고, 이렇게 돌리면 보스부예요. 보스부 상단이 많이 깎여 있죠. 보통 피스톤 링은 이제 3개로 이어지는데, 탑링, 두 번째 링이 세컨드 링, 오일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 탑링이 가장 강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폭발압을 그대로 견디면서 고온에 견뎌야 되잖아요.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사점이 올라가고 연료가 분사되고 점화를 했을 때 링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폭발 가스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 링 사이 틈으로 들어가서 폭발 가스 전달이 되면 이 링이 더 팽창하는 역할을 가져와요.
그래서 폭발할 때 이 링의 간극이 있어야만 압축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전달받을 수 있다. 엔진의 타입에 따라서 링 형상이 또 바뀌기도 하고 재질이 또 바뀌기도 하고, 보통 대부분 탑링은 스텐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좋다. 피스톤 링이 하는 또 역할이 또 있어. 피스톤 자체에 집중된 열을 엔진 블럭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진짜 만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거는 설계라는 게 어렵잖아요. 허용 공차, 간극, 오일에 대한 윤활. 피스톤 뒤집어서 보잖아요. 탑링과 세컨드 링, 그 다음에 오일 링에 보면은 여기 구멍들이 있어요. 피스톤을 상승했다가 내려갈 때 오일을 긁으면서 어디로 가요? 요 구멍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벽면에 있는 오일을 그대로 긁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모아서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제 블럭을 가공해서 왔는데, 기존 알루미늄 합금 블럭에서 이 안에 원통 라이너를 깎아서 심은 거예요. 슬리브를 박은 건데, 덜 깎고 얇게 집어넣는 타입이 있고요, 많이 깎아서 두껍게 집어넣는 타입들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합금 블럭에서는 지금 얘가 알루시공법으로 그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있잖아요. 걔가 이제 손상이 되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코팅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블럭을 갈린 만큼 깎아내고 라이너를 박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정밀도가 완벽하게 좋아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새 엔진 때보다 길들이기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공차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새 블럭을 한 방에 깎아내는 것과 깎아내고 그 안을 박고 그 다음에 다시 혼인기를 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안에 원통 관을 박았잖아요. 그게 안으로 침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대로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버홀을 했을 때 경험상 500마리, 600마리 되는 거 있잖아요. 블럭이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 처리하면 안 돼. 못 버텨요, 엔진이. 굉장히 고 RPM을 사용하면 새 엔진도 10,000몇 킬로에도 엔진이 뻗기도 하고 5만 몇 천에도 엔진이 뻗기도 하는데, 오버홀의 엔진이 새 엔진보다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주행 환경, 외기 온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버홀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좀 얌전하게 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길들이기 기간도 2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0km에서 2000km 사이 오일 한번 갈고, 또 2000km 정도 타고 나서 다시 한번 오일을 갈고. 금속가루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기겁을 할 거다, 남수도. 이게 탕 튀어 올라오거든?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대놓고 내 눈에 튀는 거를 방지를 해야지 컨넥팅 노드가 빠지지. 야, 얘도 차이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금액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는 사용되는 부품이 어떤 걸로 들어가냐, 작업 공정이 어떤 것을 거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중간 과정보다는 최종 금액을 좀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 금액에 다 수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죠. 뭐든지 못 믿겠어 지금. 높이 차이도 있고 안에 홀 가공 방식도 다르고, 안에 턱이 이중턱이잖아요. 저 철이라고 다 같은 철이 아니거든. 이게 고무링 하나만으로도 다 같은 고무링이 아니야. 이렇게 나온 게 분명히 얘 공차에 맞춰서 만들었겠지? 시링이 훨씬 더 얘가 얇아, 두껍고. 훨씬 자연스러워. 아쉬운데 어떻게 했어. 형편에 맞춰서. 남수 거니까 뭐 하잖아도 뭐 난 몰라. 탁 소리가 나야 돼. 네. 그리고 링 잘 장착됐나 보고, 그리고 피스톤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앞방향. 이거 피스톤이 뒤바뀌는 순간 밸브 휜다. 네. 알겠습니다. 상단 메탈이지. 네. 상단만 다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는 하단일 것 같아. 하단 메탈. 가운데 센터가 1.79, 1.78, 1.79, 1.79. 야, 소메탈은 잘 나오는데 두께도 봐야 돼. 대메탈 두께가 안 맞잖아. 14.99 이런다니까? 그렇지? 14.99 대 14.94. 들어갔을 때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돼. 심리적 안정감이 좀 떨어지긴 하네. 내 차라면 안 썼을 건데.
얘가 이제 묻어있는 것들도 쫙 흘릴 수 있게끔. 붙이라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막 흘려 막. 탑링, 스커트봉 피해서, 그리고 세컨드링 180도 돌려서 탑링과 세컨드링은 다른 각도로, 그리고 오일링은 탑링과 세컨드링하고 겹치지 않는 곳에 오일링에도 충분하게 붙여주고, 스커트도 붙여주고, 충분하게 붙여주고. 이렇게 중간부로 찢는 게 아니라 아래쪽 이빨로 물어. 살짝 따닥 뚫리면 이제 면이 밀착되는 게 있잖아? 그냥 버려져도 관계 없으니까 이 안에 이물질이 있을지도 모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메탈까지 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야. 됐어? 좀만 더요? 예, 됐습니다. 됐어? 예. 응. 딱 안착됐어? 네. 싸주고, 방향성으로 두고. 정토크를 안 줘도, 이렇게 가토크만 줘도 유격이 보이지. 네. 오일이 못 끌고 내려가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이렇게 잡아. 근데 링 방향 확인했어? 링 방향이요? 링 방향 맞추고 뿌렸어야지. 뿌리고 맞추려면 또 손에 뭐가 붙잖아. 탑링하고 맞춰봐. 오일링 빈틈에 스커트부, 보스부 피해가지고 요각 중에 네가 선택해. 이게 들어가고 나서는 링을 이거 돌리면 안 돼. 찝으면 얘만 잡고 있어야 돼. 얘 잡아. 벽 긁지 않게끔 쑥 해서 조심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고 안에서 탁탁탁 거리면은 링이 씹힌 거거든. 네. 그럼 다시 잡아야 돼, 꺼내서. 네, 됐습니다. 됐어? 네. 엔진이 손으로 돌지. 네. 근데 내려갈 때가 중요해. 오일이 없어야 돼. 오일 다 내려갔지. 네. 이러면 링이 씹히지 않고 잘 들어가는 거야. 양쪽 다 2개 다 있어? 네, 2개 다 있어요. 유격이 없으면 얘가 돌질 않아. 아예 꼼짝도 안 해. 크랭크가 안 돌아요. 안 돌아. 대메탈에 이물질이 씹혔든 소메탈에 이물질이 씹혔든 안 돌아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경환아 어떠냐 해보니까. 너무 고됐어요. 고됐어? 네. 블럭 조립하는데 하루 종일이잖아, 그치? 네. 왜 하루 종일 걸렸어? 먼지 하나 신경 쓰고 청소 안 된 데 있나 보고. 결국에 3부 가야 될 것 같아. 차 좀 빨리 불러와. 너무 힘들어. 시동 걸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교환해야 될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션 쪽에서도 오일이 샜고, 오일 펌프 교환, 실린더 헤드 수리한 거 장착, 타이밍 체인 결합, 산속의 잡초보다 더 많은 배선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날이 습할 때 있죠. 지금 우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이 라이너가 오일이 도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녹이 이제 쓸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하긴 했는데, 길들이 끝나면 녹 같은 건 싹 없어지거든요. 약간 남아있더라고. 원래 이 우기 때 이거 엔진 작업 하는 거 아닌데 남수차니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뵐게요.